20대 후반 또 30대 초반 무주택자분들 또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결혼을 갓한 신혼부부라면 저는 이런 순서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워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조건으로 오늘 주제를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9월 26일이었죠.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을 다 그냥 일단 빼고서라도 이 무주택 이런 청약 조건을 내가 좀 저가형의 이런 주택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내가 실고자 하고 있다면, 뭐 임대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보유한다고 해서 내가 뭐 무주택 기준을 박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약간 금액이 올라갔는데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6천, 지방에서는 1억으로 약간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정도 조금 올라갔는데 아파트도 이런 것도 꼭 빌라나 다세대뿐만 아니고 지방이나 찾아보면 경기도권에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좀 오래된 아파트겠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가 2, 3년 전에 막 유행하고 제가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런 투자가 취득세 중과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 26일 공급대책 무주택 청약 우대 저 조건 하에 있는 저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내가 뭐 대출받아 살 수도 있고 또는 전세나 뭐 대출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매로 당연히 사야 되겠죠. 정말 싼 가격에 정말 그런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1주택자지만 청약 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가격에 있는 것을 싸게 하면서 무주택을 유지가 되겠죠. 청약을 그래서 꾸준하게 저 같으면 점수를 쌓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각각 지역별로 저는 노려보겠다. 지방에서는. 아니면 현재 물량이 많은 각각 대한민국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도 공급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아니면 현재 이제 물량이 많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마피가 많은 곳에 정말 지금 이제 9평, 33평 기준으로 4억이나 5억대 그 사이에 있는 분양권을 매수해서 추후에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입주할 시점, 뭐 2, 3년 뒤쯤에 전세 시세를 보고 저는 전세를 맞추는 이런 방법으로 저는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 명의의 집을 소유를 해서 임대도 줘보고 재산세도 내보고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구나. 임대인인 역할에서 집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쳐야 될 점이 필요하면 집도 고쳐주거나 사람, 임차인 관리라고 그러죠. 그런 관리적인 것도 내가 한번 해보고 또 월세 세팅했다면 월세도 한번 받아보고 부동산 가서 뭐 소장님과 얘기도 해보고 임장도 다녀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각 집도 방면에서 A집, B집, C집이 있는데 각각의 내부 상태도 보고 동향층도 보면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비교 분석해서 여기가 더 좋은 집이야, 여기가 조금 더 고평가나 저평가 되어 있네, 그런 수리 과정 통해서 향층 동향별로 해서 비교 분석도 해보고 여기 고치면 이 정도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구나, 리모델링 좀 해보는 거죠. 부분이든 전체 올 리모델링이든 해서 요런 투자를 해보니까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다음번 투자했을 때는 오히려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리모델링 된 집 있죠. 2년이나 뭐 3년 요 사이에 그런 집들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있겠네.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얼마네. 저 아파트는 세대수가 어떻게 되네. 점점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야 있죠. 시야를 좁게 보는 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위로 가면서 시야를 더 넓게 많이 보면서 경험치가 쌓여야지만 저는 점점 부자와 가까워지는 자산가 성공자가 되는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나 월세 살면서 자산 규모가 대단한 사람들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러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연예인 여러 가지 세금적인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 제외하고 99% 이상이 대한민국 그 부자들 중에서 자산을 소유하는 특히 부동산 있죠. 아파트, 건물, 오피스, 상가, 토지 다 부자들 중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소득이 있죠. 내 월급 관련돼서 50% 이상이 넘어가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서 내가 식비도 막 엄청나게 뭐 제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여러 가지 허덕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저는 30 또는 정말 최대한 믹스로 40% 정도 넘지 않은 선에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충분하게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라면 분양권 또는 새것 위주로 준신축 위주로 저는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형 뭐 숙박 그런 거 있죠. 생숙 저가의 빌라
그러니까 저가 빌라 중에서 위치가 안 좋고 재개발이 거의 될 가망성이 없는 또는 오피스텔 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상가나 토지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파트 중에서도 10년간 그리고 또 20년간 아파트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그 전에 과거 시세를 쭉 봤더니만 전세 매매 가격 뭐 우상향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그냥 그대로 가격 변화없는 아파트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물량으로 인해서 물량 과다로 인해서 주변에 신축 입주로 엄청 많아서 가격이 급속하게 이 조정 하락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 저평가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경매 공부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그 정도 시간 투자하실 분 있죠. 입찰하러 가고 낙찰받고 명도 하실 수 있는 분만 저는 경매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돼서 많이 빠지고 고금리 상황이다.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시세 차익형에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단타 투자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어마무시하게 역전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2년 전 최고가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고 하락된 게 사실입니다. 임대인이고 집주인이고 당연히 그분들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이 하락 조정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인 나에게는 다시 한번 잠깐만 좋은 매물을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이고 정말 능동적이게 공부하시고 현장 임장 가시고 추가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좋은 제도 있죠. 저가 주택을 매수를 하더라도 청약에 무주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알고 부동산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매수하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과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머리 아파서 고민하기도 싫은 사람들 있죠. 그 차이는 저는 급속하게 자산의 규모는 벌어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발표되었던 이런 공급 대책 중에서 자세히 보면 무주택 관련돼서 요런 이 공시가격 이하로 매수를 가지고 1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가형 주택이다 보니까 청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라든지 나라에서 적용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에서 나는 그럼 요거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살아야 된다면 청약도 나중에 해보고 싶고 이런 저가 주택을 내가 매수해서 싸게 그러니까 금매 가격으로 조정이 받았을 때 사서 있다가 이걸 추후에 2, 3년 뒤에 또는 4, 5년 뒤에 조금 더 장이 좋아졌을 때 매도하면서 다시 시세 차익도 보면서 이 돈과 기존에 모았던 돈 대출을 합쳐서 앞으로 더 나은 쪽에 갈아타게 하시는 이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 무주택 청약 불이익이 없는 이런 주택 쪽에서도 눈을 이렇게 불을 켜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런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이런 조정이 많이 받았을 때 이런 시절에 이 마피가 있는 물건들 현장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 가셔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들을 싸게 현재 금매로 잡아서 장기적으로 내가 실고자 하면서 그 자산에 계속 인플레이션을 이 먹고 자라는 자산의 힘을 믿고 시간의 힘을 믿고 내가 보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두 번째 전략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저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